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거나 당대표 되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1인 체제를 옹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압적인 조치가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재명이 당대표로 선출되기도 전에 미리 비단길을 깔아놓는 그런 일이 신속하게 전개될 줄은 솔직하게 저는 몰랐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민주당의 당무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당원 개정 수정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당원 개정 수정안은, 첫 번째는 개정 수정안이죠. 원래 당원 개정안에는 기소를 당했을 경우에 당직을 정지한다, 이것이 하나 있고,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을 이제 윤리위원회가 하던 것을 당무위원회로 옮긴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 권리당원의 전원투표, 이것을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 대회보다 더 위에다 둔다, 이제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이거 어제 부결돼 버린 겁니다, 중앙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내일 금요일 날 중앙위원회를 다시 열고 거기에 이것을 또 한 번 표결에 붙이는데, 이제 어제는 두 가지였다면 내일은 하나를 빼고 하나만 올린다,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이 비난이 있을까봐 두 개였던 것을 하나로 바꾼 거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동물농장에 동물들이 다 모여갖고 오늘은 점심 식사로 사과 2개, 사과 2알, 이랬더니 동물들이 막 사과는 싫다, 아니다, 막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발표가 있느냐? 좋다,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늘은 사과가 2알이 아니라 하나만 먹는다, 그것을 다시 표결에 붙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농장에서는 동물들의 의견은 사과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지도부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2알이라고 잘못 말한 것 같아, 오늘은 한 알만,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또 봐서 뭐 한 알 더 먹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일 중앙위원회에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노골적인 정치판의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 중앙위원들 그리고 국민들까지도 원숭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디언 추장님이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 비가 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리든 기도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온다. 어쩌면 이재명이 인디언 추장 같아요. 서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 표결에 붙인다, 통과될 때까지. 이제 이런 절차들은 이재명 1인 정당을 완성하기 위한 절차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제1야당을 뭐 공당으로서 이렇게 시작되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유사일의 사당으로 변질된 민주당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번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당헌 80조 개정안, 하나는 당헌 제14조
제2 신설안. 그러니까 당헌 80조, 당헌 14조. 당헌 14조는 대의원대회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권리당원은 사실은 이재명 당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뜻을 모든 의결기관 중에서 최고 위에다 놓는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지금 새로 민주당에 편입된 권리당원들은 대부분이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권리당원들 전원투표를 그 어떤 의결보다도 최고 위에 놓는다는 것은 이재명의 뜻을 최고 위에 놓는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게 당헌 14조입니다. 그거에 반대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 이거는 다음에 또 사과 하나를 더 먹으면 되지 뭐. 일단은 당헌 80조. 당헌 80조는 뭐냐? 이재명에게 방탄조끼를 2겹, 3겹 어떤 검찰의 기소도 뚫을 수 없게 기소가 되어도 그렇습니다. 당직을 유지한다. 이제 그 80조 1항에는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3항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겁니다. 정치적인 압박, 정치적인 보복적 차원에서 기소가 됐으면 당직을 정지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로 기소가 됐으면 당직을 정지하지만 부정부패가 아니라 정치 보복이면 당직을 유지한다.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 자, 어떤 민주당 의원이 당직을 맡고 있는데 기소가 됐어요. 이게 부정부패인지 정치보복인지 칼로 두부 자르듯 명명백백하게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성추행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명명백백하지요. 그런데 가령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든지 강요의 혐의가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뇌물 중에서도 일부분 줬다는 쪽에서는 끝까지 줬다고 그러는데 받은 쪽에서는 끝까지 안 받았고 이것은 나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에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당무위원회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윤리심판원이 했는데 윤리심판원 스톱! 이제 당무위원회가 그거 결정할래. 당무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8월 28일 이후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재명 자기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법인카드로 기소를 하든 대장동으로 기소를 하든 백현동으로 기소를 하든 성남FC로 기소를 하든 또 법인카드 이용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용을 하든 이재명 당무위원장은 모조리 싸그리 다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당대표 뜻대로 움직일 터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기소가 있든 심지어 나중에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와도 2심이 유죄로 나와도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이재명은 당대표를 유지할 겁니다. 다 정치 보복이다. 민주당이 전통이 그거지 않습니까? 대심 판결까지 끝나고 징역살이까지 하고 나와서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판인데요. 말 다 했죠. 끝까지 정치 보복 프레임을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검찰, 우리나라 사법부, 우리나라 법원이,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기소를 하고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재명은 당대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당헌 80조 개정안이 부결되고 이번에 내놓는 건 수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을 다시 한번 고쳤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이 통과가 내일 중앙위원회 재표결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부 지금 친명계 의원들은
이것이 뭐 중앙위원회의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친명계가 말하는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중앙위원회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까? 이거는 이재명의 친위 세력이 일으키고 있는 친위 쿠데타인 겁니다. 대의원 숫자가 제일 많고 8천 몇백 명이 됩니다. 근데 대의원들이 그 중앙위원들은 550명쯤 됩니다. 이 중앙위원들이 지금 몇십 명밖에 안 되는 당무위원회를 상대로 뭐 9명밖에 안 되는 비대위원을 상대로 아니 9명을 상대로 500명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게 말이 됩니까? 500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9명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반란. 무엇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키나? 중앙위원회와 뭐 대의원대회에 반해서 일으키는 반란.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의원이 개딸들하고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제 선출 방식을 바꾸고 권리 당보다 몇십 배를 주는 투표 비중을 조정했으면 한다. 그러니까 그 대의원들에게 가 있는 투표의 비중 이것을 조정했으면 한다. 그러면 대의원들의 투표 비중을 깎아내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구조 조정 이게 뭡니까? 내쫓겠다는 뜻 아닙니까? 대의원 조정, 대의원들의 구조 조정, 대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의 권한, 그 비중, 가령 대의원들의 투표 권한은 45%를 반영하고, 뭐는 권리당원들은 40%를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 비중을 45%가 아니라 그냥 5%만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대의원들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 대부분이고 이재명을 별로 달갑게 보지 않는 대의원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권리당원들 이 사람들과 함께 당을 운영하겠다. 이런 겁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앞으로 얼마나 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